안녕하세요. 머니몬스터 임혜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인물인데요. 손석희 앵커, 개그맨 유재석.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들은 남들보다 출발이 조금 늦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늦게 가면서도 스스로에게 항상 했던 질문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속도를 의식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였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그 속에서 스트레스도 받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조금 늦어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개그맨 유재석처럼 올바른 길로 가서 주식시장에서도 성공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머니몬스터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믿고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돈 벌 준비 되셨나요? 머니몬스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양상 모두 하락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1% 넘게 좀 밀려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소폭 상승 출발하면서 1980선 지켜준다 했는데 오전장에서 1시간 사이에 그대로 좀 미끄러졌습니다. 이후 저점 구간을 계속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0.33% 조정받으면서 1974선에서 거래를 이어갑니다. 수급 쪽에서도 뒷받침이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특히 기관이 오늘 매도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투자가 매도를 주도하면서 3,200억 원가량의 순매도 집계되고 있고 다행히도 외국인이 담고는 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98억 원가량 순매수 집계됩니다. 코스닥도 살펴볼 텐데요. 개장 후 1시간 동안 급격하게 하락세를 나타냈고 현재 좀 기는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1.21% 밀려나고 있고요. 620선 걸친 채 620선 지지력 테스트를 받아갑니다. 수급에서도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좀 포착이 됐는데요. 현재도 비슷합니다. 외국인은 573억 원가량 IT와 제약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출하되고 있고요. 기관은 좀 보합권 흐름, 반망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환율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결국 1180원대를 돌파했죠. 브렉시트 이후 그 직후도 뛰어넘는 모습이었는데요. 안 그래도 트럼프의 당선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 전망이 좀 더 강화되는 모습과 함께 오늘 0.41% 오르면서 1180원선 거래를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전반적인 큰 흐름 살펴봤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박세훈 앵커와 함께 하시죠. 한 주가 마무리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수급 가운데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좀 상당 부분 출회되는 모습이었죠. 자, 업종별 움직임은 어떤지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 좀 밀려나고 있는지 오늘은 내리는 업종 위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 화학 업종, 증권 업종 일제히 1% 넘는 하락세에 기록되고 있고요. 맨 아래 보시면 건설 업종 지수가 2% 넘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이 정부 정책에 따른 어떤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좀 냉각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대형 건설사들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좀 우려를 더하는 모습, 주가에도 완전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오늘 장에서 나타납니다. 다음 장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계업종 지수가 3% 넘게 밀립니다. 기계업종 지수 3.47% 현재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두산 그룹주들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등에서요. 두산밥켓이 상장을 했죠. 그동안에 이 자회사 두산밥켓의 상장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오늘은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또 두산그룹주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업종별 점검 잘 해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주목대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볼게요. 삼성전자는 어느덧 사흘 연속의 상승세를 이어나갑니다. 다시금 160만 원 선 가까이 좀 바짝 다가선 모습이고요. 어제보다 0.9%의 상승.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우는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오늘까지 장중 기준이긴 합니다만 사흘 연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점검해볼게요. 셀트리온은 0.29%의 상승, CJ ENM, 메디톡스, 코미팜 등등에서 2에서 3%대 약세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CJ ENM의 경우는 닷새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네요. 새로운 드라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어제장에서는 주가를 끌어올리더니 오늘은 또 하락으로 전환돼서 매물이 좀 소화해나는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아서요.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분의 도움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MTN 프로 김태환 전문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 좀 뭘 보면 좋을까요? 오늘 장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 꼽아주십시오.
네, 그러면 시장이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뭐 코스피나 코스닥에도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좀 살펴볼 종목은 동국제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열사 DKUIL과 관련된 매각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철강 산업 쪽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우리가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중국발 철강 구조조정을 통한 감산을 통해서 반사이익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 철강과 관련된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최근 철강 전반적인 산업에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던 이유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 좀 보시면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동국제강의 주가 자체가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전일부터 시작해서 다소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도 장중한테 9,350원까지 밀렸다가 빠르게 회복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포스코나 한국철강이나 동국제강, 이타 일부 종목군들 자체는 여전히 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다소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현재 이 종목 자체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래량 자체가 11월 달 들어서 많이 좀 수반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직까지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자체는 견조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금일시장 자체가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추격 매수나 저 반등권에서 매수에 가담하기보단 일단 뭐 종합적인 의견은 좀 제가 중립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익절가는 9,300원 정도 선을 설정하고 난 이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재상승할 수 있는 시점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매수 관점은 오늘보다는 다음 주 주중반 정도까지 시장 흐름을 좀 보아가면서 9,300원 정도의 수렴 과정에서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보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 관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오늘은 중립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볼 종목은 선창산업이라는 그런 종목입니다.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합판이나 MDF 그리고 또 가구, 주방 가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제조, 판매,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매출 부분은 대다수 한 60% 정도가 목재 부분에서 나오고 30% 정도는 가구 부분 정도에서 매출이 나오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세를 보였지만 영업이익적인 부분 자체는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여주었던 실적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주가 자체가 최근 들어서 지수의 영향권에서 만원씩 좀 깨어진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빠르게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금일 같은 장에서도 이 종목 자체가 11,000원, 보합권 정도의 전환 시점에서 등락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바닥권 영역에서 기관들의 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1,500원 정도 선 이하권은 좀 밀려내린다면 오히려 우리가 좀 사모하거나 조금씩 물량을 확보해 놓고 난 이후에 지수가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된다면 12,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선창산업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 매수 가담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특징주 동국제강, 성창산업 여러분들 잘 체크해 두시고요.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 되어 있는 특징주도 볼게요. 코스닥 시장 오늘 너무 어렵네요. 네, 코스닥 시장이 많이 어렵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살펴볼 종목은 우림기계라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산업용 감속기라든지 뭐 트랜스미션이라든지 또는 풍력 발전 설비와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 이슈적인 부분 자체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모멘텀이 좀 꺾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유가도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상승 모멘텀이 없는 시점 속에서도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오늘도 신고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 9,730원까지 장중에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오늘도 현재가가 6.4% 강세를 보이면서 9,220원 현재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매출 총이익은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판매 관리비죠. 판관비의 비중 자체가 많아서 영업이익률 개선이 상당히 더딘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 즉 펀더멘탈 대비는 주가는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정 부분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 선에서는 일정 부분 고점이 한번 확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추격 매수는 아니겠죠. 따라서 이 종목은 9,000원 정도의 분기점을 설정하고 난 이후에 그 이상권에서 조금씩 물량을 정리해가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좋으니까 당연히 추격 매수는 아닐 것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9,000원 정도 익절가에서 매도 쪽으로 관점을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금일 같은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그나마 소폭 반박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지난주 11월 10일 날 카카오의 주가 자체가 최근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오토 서비스 자체를 빠르게 혁신하면서 이제 플랫폼 입증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물론 3분기 연결 기준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았지만 향후에 모바일 부분의 광고 수익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회복 여지가 되어질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최근 바닥권 기관들이 매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 시점은 10월달 정도의 고점 정도 수준이죠. 즉 85,000원, 86,000원 정도 수준까지 보면서 우리가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 만큼 여전히 유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여전히 매수 구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니까 카카오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특징주에 대한 시각 챙겨봤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도 MTN 프로 김태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